이명수 기자가 한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을 지지 선언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심하게 마치 조직이 꾸려진 것처럼 정청래 의원만 공격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민주당 전준위만 봐도 이상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이나 전략기획국 사무직 당직자 이쪽이 백업을 하거든요. 기획국가. 그러니까 전준위의 기획국가 누를 만드는 쪽을 백업을 전략기획국이에요. 그거 간사가 전준위 간사가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현희 의원이야. 이쪽에서 강하게 해서 선호투표를 민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느낌에 당내에서 법률 검토를 이렇게 제대로 안 받은 같은 느낌이 들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변호사라면 변호사가 아니라 뭐 변호사가 아니라도 이거 당원 당규 네.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그거 당원 사람이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어제 얘기를 네 했는데. 어제 말씀 너무 잘하시던데 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제 문헌적으로 원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그게 불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 뭐 맥락적 해석을 하고 역사적 해석을 하고 막 추론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기 이제 저기 당헌이죠. 당헌. 네, 당헌이 우리 당의 헌법과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안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당대표 관련해서는 그러면 당규를 봐야 되죠. 당규를 보면 자, 그다음에 당규 한번 봐 주세요. 네, 당규를 보면 저기에는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결선 투표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보통 생각할 때 선호 투표가 결선 투표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두 개를 막 혼용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당원과 당규는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분해 있습니다. 있어요. 선호투표 띄워보세요. 3페이지.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호 투표라고 해서 48조의 2의 선호 투표 또 48조의 3 해서 결선 투표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있어요.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선호투표는 앞에 선호투표 한 번만 더. 네. 앞에 선호투표를 보면 과반 투표자가 나오기 전에 선호투표 아니 아까 그 네네. 3페이지 선호투표 과반 투표자 나오기 전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선호투표.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원샷 경선 그렇죠. 할 때 네.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순회 경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건 안 맞다라고 의미를 담아 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회 경선을 한다는 것은 그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하나 하고 하나 열고 하나 하고 하나 열고 하면서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어제 네. 그 전에는 일요일날 한꺼번에 개표한다고 그랬어.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또 그랬었죠. 그거 네. 욕 엄청 얻어먹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서 한 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각각에 맞아요. 발표한다고 네. 거기까지는 이제 전중에 수정을 하긴 했어요. 네. 자, 이 부분 있었고, 자, 그다음에 결선 투표 조항, 당규 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것도 해설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중간중간에 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무위가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돼. 네. 예,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준 거야. 단 이 조항이. 그래서 우리가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는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는 다시 우리의 헌법인 당헌으로 돌아가 보면 맞아요. 되거든요. 뭐 당원을 바꿔야지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당헌에는 이제 저쪽에는 없을 텐데 당헌에는 네. 처음에 이제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딱 했냐면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당원에. 네, 만약에 결선 투표 안에 선호 투표가 들어간다면 그건 없지. 뭐 나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라든지 그렇게 네,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두 개를 병렬적으로 딱 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니 규정을 하고 국회의원 있고. 선출 방식에도 그게 나와요. 결선 투표 또는 선호 투표 이렇게 각각이 병렬적으로 돼 있어. 방법이 다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회의원 경선 같은 경우는 원샷 경선이잖아요. 순회 경선이 아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건 선호 투표로 할 수도 있고 결선 투표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당 대표는 다르단 말이야. 맞습니다. 지역별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 선호 투표는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 당규를 쭉 살펴보면 각 직위별로 어떤 거는 결선 투표만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라고 이게 막 다 다르게 써 다르게 있어요. 써 있죠. 다 다르게 써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시당위원장,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이런 경우에는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라고 명확하게 딱 나와 있고 21대 대선 후보, 22대 국회의원 후보, 당대표,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결선 투표만 써 있고 그렇군요.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에 예외적으로 선호 투표. 왜냐하면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인가요? 그 예, 20% 당원들 다운 들어가잖아요. 투표가 있는데 그거는 선호투표할 수 선호투표를 있다. 왜 선호투표 할 수밖에 없냐면 그게 국회의원들 현장에 모아놓고 원내대표 후보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 투표하잖아. 네. 그러면 당원들 그 전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 과반이 없으면 국회의원들 대기시킨 다음에 당원 투표 다시 붙여야 하는데 네, 네, 시간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당원들 권리당원들 음. 투표를 할 때 선호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냥 그 1순위만 다 하고 이게 이제 50% 넘는 원내대표가 네, 없을 요거는- 경우에는 이제 네. 적용하는 거지. 근데 원내대표 여기서는 이 원내대표는 50%를 넘을 필요는 없고 그거예요. 이제 동수일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는데 어쨌든 예, 이 경우에도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결선 투표만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결선 투표 또는 선호 투표 이렇게 다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라고만 되어 있는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아 이거 그냥 선호 투표 해도 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명확하게 당원 당규 위반인 거고요. 지금 이제 다른 캠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늘 홍사훈 쇼에서 그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지난번에 당무위에서 이거 다 결정이 된 건데 왜 이거 갑자기 뒤집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설령 지난번에 그렇게 됐어도 그게 잘못된 거였으면 지난번에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죠. 당원의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 자체를 강구한 거야.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쟁점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당원을 뜯어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받게 한다고 한다면 당원을 개정을 해야 하는 거야. 맞아요. 중앙이 거쳐서. 근데 저 정신 결선 투표하고 선호 투표를 둔 정신이 뭐냐면 선호 투표는 원시학 경선을 위해서 맞습니다. 한 거라니까 저게 예. 조문 내용을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원 개정 당원이나 뭐 예를 들면 당구 개정 안 하고 만약에 최고위 내일 누가 작업을 해서 만약에 선호 투표로 통과됐다. 그래서 당무에 꽝꽝꽝 하면 바로 가처분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지금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100% 인용될 걸요 아마. 집행정지 가처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답답했던 게 그 전준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는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유불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원 당규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원칙의 문제야. 네, 전준이라든지 다른 캠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작년에 다 결정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당원 당규를 보고 왜 이거는 선호 투표를 해도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결선 투표로 갔어야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할 때 그때 실무자들이 착각을 한 거야. 결선 투표 처음으로 도입됐거든. 작년에 6월 달에. 그래서 그때 결선 투표를 했어야 하는데 선호 투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된 이유가 아까 정청래 박찬대 2명만 나왔기 때문에 네.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야. 네. 만약에 그때 3명이 나와서 이게 좀 심각해졌으면 네.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됐지.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닌 이유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라고 하면서 이 당원 당규를 보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소영기 좋겠어. 의원 자체가 변호사 출신 아니야? 법률가 아니냐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면서 자기가 당원 당규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잘못 적용했던 관례를 끄집어내서 네. 물타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다른 캠프에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바쁜 와중에도 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그거는 솔직히 이게 조문 대 조문으로 이렇게 붙으면 100점 100패거든 선호투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온 거야. 이지은 위원장이 무서워서 안 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누가 봐도 법률가끼리 네. 얘기하면 이거는 지잖아요. 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밀릴 것 같으니까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쪽에서 참석 안 한 거지 대리인이. 페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공개해야 돼. 아, 우리는 공개했지만 어제 방송에서. 왜 당이 공개를 안 하나? 해야지. 아니 그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야. 만약에 이런 걸로 가처분돼서 행정소송 되면 일정 자체가 올 수도 없대요.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청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호투표, 결선투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상관없는데 그러면 선호투표했을 때 순회 경선 할 때 그러면 충청권 까면 충청권 1순위 표면 다 까겠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것도 못해요. 여기에 따르면 선호 투표 정확하게. 근데 발표는 하겠대. 그러면
선호 투표하면서 발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 그것도 당규 그러니까 위반이야. 그것도 당규 위반이 그것도 당규 위반이야. 당규 위반이야. 말한 대로 예. 당규 위반이고 그렇게 한다면 3순위에 2순위 표 이걸 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까야 하니까 맞아. 총 누적된 거에 맞아, 과반이냐 맞아. 아니냐 그걸 따지잖아. 네네네. 그러면 지역표 깔 때는 그냥 1순위 표만 발표하는 거라고. 네. 편법으로. 네. 그리고 아까 당규 위반 사항이고 선호투표로 중간에 공개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 전부 다 위반인데? 그 위반 투성이야.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다고. 아니 결선 투표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호 투표로 굳이 가겠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소권이 먼저 있고 부울경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정청래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런 사단이 났을까? 좀 살펴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7월달 여론조사를 전부 다 살펴봤는데 어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앞서는 여론조사가 거의 90%예요. 대부분. 네. 차이도 꽤 나요. 네.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선호투표제라는 거를 하게 되면 최종 2인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이제 3위일 텐데 그럼 송영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2순위로 김민석을 찍었을까 정청래를 찍었을까를 보면 저는 90%가 거의 가까이 김민석 후보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후보의 숨통을 끊기 위한 확실한 한 방을 보험장치로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뭐 선호투표제가 작년에 뭐 들어가 있었냐 없었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살펴보면 전준희도 그렇고 최고위원을 출마하겠다는 당사자들과 초선들 중심이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출마하는 막중한 그러한 자리를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당원 당규 위배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그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민주당에 어른이 없다라는 이 말들이 이해가 가요. 과연 지금 이해찬 총리님이 살아계셨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난장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민주당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거는 정말 명확하잖아요. 결선 투표로 가는 게 명확한데 지금 선호 투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프레임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프레임을 잡고 있냐면 이게 선호 투표로 다 결정이 되는데 이미 작년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정청래 측에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걸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제가 안 그래서 되죠. 하나 배워왔죠. 네. 천하위공. 세상은 공공의 것인데 그것을 한 사람이 주무르려고 하면 그 탐욕이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국민 주권, 당원 주권 정당이라면서요. 지금의 모습이 과연 당원들의 정당 같습니까? 아니면 당원들은 알아서 따라오라는 것 같습니까? 외국 갔다 오더니 굉장히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사실 뭔가, 예. 앞에서 돌을 터득한 느낌이야. 다리 다치고 나서. 아니 앞에서 네. 사실은 근데 진짜 너무 만말이어서 맞는 네. 말이어서. 너무 네. 속에서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어. 제 채널이었으면 막 쏟아 부었을 텐데 제 채널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선호투표제 하고 싶으면 다음 총선 때 경선 붙을 때 전부 다 선호투표제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호투표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3위가 뭐가 돼요? 흔히 말하는 광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3위가 중요해지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완전 난장판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진짜 아까 이재현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걸 후보 간의 유불리로 자꾸 몰아가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 뭐죠? 관행? 네. 잘못된 관행? 예.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규정에 대한 맞아. 이거는 옳고 그름의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문제거든. 원칙의 문제이지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언론도 이 후보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 후보는 주장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당원 단계로 찾아봐야 돼. 보면 언론이 되잖아, 찾아보고 보면. 예. 그걸 해석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이 억지 주장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지 기계적으로 누구는 이렇게 주장 누구는 계속 마치 뭔가 동등하게 각지 주장하는 것처럼 맞아.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였었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당원 단계로 제대로 보기 전에 이거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뭐가 유리한지 막 얘기 나올 때 그때 계속 그랬잖아요. 예.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유불리 없다. 없어. 솔직한 얘기로. 실제로도 예. 누구한테 유리한지 알 수 없다. 이런 예. 얘기 했었잖아요.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고 네. 지금 이 당을 수렁텅이로 빠뜨릴 거냐. 이거 만약에 가처분 돼갖고 난리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중단돼 거야.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승보고 가처분- 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나중에. 가처분이 기각돼서 그냥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 패자가 이걸 소송했을 경우에 무효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자, 청년 최고위원제도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어쨌든 4명 중에 여성 빼고 5명을 선발을 하는데 1명을 청년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4명 중에 1명. 그러면 여성을 제외한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선정되는 3명이 네. 3명이 이제 일반. 청년이 아닌 일반인 네, 네. 것 그런 셈인데 네, 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어제까지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였었냐면요. 네. 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원래 5명인데 5명 플러스 지명직이 2명 해서 7명인데 여기에서 지명직 둘 중에서 한 명을 선출직으로 늘리고 그래서 6명 중에서 여성 하나, 청년 하나 몫으로 하고 일반 4명 하고 그다음에 지명직을 하나만 한다.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오늘 바뀌었잖아요. 예. 어제 보니까 요거는 당헌 개정 사항인 것 같고 이거 말고 지명직은 그대로 두면서 5명 중에서 하나하나 넣는 그건 거니까 이제 당규인 거예요. 당규 좀 바꾸기가 쉬우니까 거지, 이쪽으로 당규. 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진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청년들 뭔가 배려하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네, 네. 이걸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 속에서 직전에 또 이렇게 하는가.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 청년 최고위원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무리하게 지금 또 막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당규 개정 사항이에요. 네, 근데 네. 최고위에서 내일 이것도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최고위에서도 상당히 이것도 경론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건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김도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청년. 입장에서. 청년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요. 이게 정확히 봐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저는 청년 2030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2030에 대한 지지율이 빠져서 뭔가 2030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국무위원들 하나로 해가지고 각 부처마다 청년 자문위원부터 해갖고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지난번에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보면은 청년 토론해갖고 주재해갖고 주재장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청년을 이렇게 자문으로 해서 하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2030에 대한 청년 대책 지지율을 위해서라고 한다는 게 정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본인들과 지금 함께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을 맞춰온 아이들을 끼워주기 위함이냐. 위인설관. 이거를 잘 구분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부 신설해갖고 예산 뭐 23조까지 해서 거의 부처 하나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는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건 선관위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번에도 지금 어떤 뭐 김민석 총리든 뭐 송영길 후보든 그리고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막 서로 간에 막 논평을 하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다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는 이걸 개선해 나간다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러면 그에 비해서 오세훈은 그래도 4선 5선 시장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번에 나오시는 다른 분도 살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톡방에 봤더니 제가 거기 그분 톡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지 했더니 정원호 후보 지지자 캠프 톡방인데 네. 그게 이렇게 또 몇 개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긴 한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의 최고위원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청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살라고 노력을 해야죠.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그래 한 명쯤은 이렇게 계속 생겨나야지 하고 뽑아주고 도와주고 응원을 해주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들은 그 친구들의 미래를 다 죽이는 자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대감보다 걱정과 실망감이 더 크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걸 맡은 이후로부터는 그 뒤는 거의 없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건 뭐냐면 청년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그 친구들을 본인들이 지금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돌이켜 보셔라. 근데 지금 김대호 기자한테 청년 최고위원제가 나오라고. 만약에 네. 도입이 되면 출마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항의도 없어요. 김대호 뭐 이렇게 많이 뽑던데.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앉아서 입으로 떠드는 사람보다 네. 진짜 실제 황희도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근데 항의도 안 나온대. 아 그래요? 물어봤거든. 이미. 김대호 그러니까. 기자님은 네. 당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일단 이렇게 직전에 룰을 바꾸는 거는 항상 그 의도를 의심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직전에 룰을 바꾸는 것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후보 그 등록 기간을 미뤄가면서 하겠다고 막 하는 건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말씀도 하셨던데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약을 내가지고 당대표 되셔가지고 그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반영을 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해야 네, 돼. 근데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무리하게 왜 이렇게 밀어붙이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이거는 일반적인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깜짝 놀라서 왜요? 이재현 위원장이 30대래. 왜 안 나가냐? 청년 최고위원제. 왜 그래 정말. 아, 청년 최고위원 나갈까요, 제가?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건데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라 특정 청년에게만 기회를 주려고 지금 이걸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누구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한 달이든 두 달 전에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뭔가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겠죠. 근데 맞아. 지금 해가지고 급하게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나 이거 보면 이거 당원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뭐가 차이가 있냐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응? 나 진짜 회의가 들어서 그래요. 응? 나는 정민철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청년 최고위원면서 연병들 떠는데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40대 50대 지지율 안 나오면 40대 50대 어떤 최고위원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20, 30대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민주당에 최고위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환자 진단을 잘못하고 제2의 박지원 만들 일 있냐? 이 말이 제일 나는 와닿을 것 같아. 청년 비대위원장 만들었다가 제2의 박지원 사태 만들래? 응? 2030 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 없어서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나와? 정신들 좀 차려. 그러면 청년, 중년, 장년 차별하냐? 만들려면 청년 최고위원, 중년 최고위원, 장년 최고위원 그렇게 만들든가. 왜? 40대부터 60대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민주당 찍을까봐? 진짜 생각들을 해야지. 여러분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나 청년 정치인들 제가 영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런 전문적으로 직업도 없이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서 여의도 여러분들 얼쩡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무슨 청년 정치인이에요. 실생활에 접해서 자기 삶을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진짜로 밖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최고위원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나이만 어린 그냥 여의도 건달들 아니에요. 직업도 없이 누구 지지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알바를 하고 그런 회사를 다니고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에 끝없는 애정을 갖고 있고 민주의 진보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데리고 와서 청년 최고위원을 해야지. 실상을 알고 현실을 전달해 주지. 응? 딴 거 없어요. 무슨 청년 최고위원을 여러분들 별도로 뽑습니까? 그냥 당대표가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뽑겠다라고 하면 돼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청년 최고위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와갖고 5등 안에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특별대우 아니에요? 어차피 5등 안에 못 드는 청년 최고위원 특별대우할 바에 왜 당원 당규를 고쳐서까지 이번에 갑자기 이런 정청래 욕하고 유시민 비판하는 이런 자들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앉히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번에 당대표 누가 되든 간에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간단한 걸 갖고 왜 복잡하게 만드냐고. 제2의 박지원 사태예요 이건. 2030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청년 최고위원 때문에 그렇다? 청년의 목소리 못 듣는다? 천만의 말씀. 개혁을 안 해서 그래. 개혁을 내가 보면 개혁을 안 하고 늘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차별성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꼰대고 진보 진영이고 제가 이념적이고 진영주의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20대 30대에게 가장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힘당과 차별이 안 돼서 그래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가장 기득권 정당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10대일 때 얘네들이 조금 말을 하고 이제 뭐 TV도 보고 그럴 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그 안에 정권을 2번 차지할 때 민주당은 2016년부터 다수당이었어요. 지금 10년이 흘렀죠.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었던 학생들은 지금의 20대 초중반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눈을 뜨고 정치를 알았을 때부터 세상에 뉴스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민주당은 국힘당보다 더 센 정당이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가세요? 예전같이 우리가 민주, 진보, 역사 뭐 이런 반민주 이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가장 강한 정당이었는 것을 눈에 보고 자랐고 그런 아이들이 왜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냐? 민주당과 국힘당이 차별성이 없어서 그래. 근데 욕은 뒤지게 국힘당에게 뭐 막 얘기해. 그건 너네도 똑같지 않아.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원인은 뭐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국힘당이 하지 않는 민주당이 개혁을 하면 민주당과 국힘당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게 있네. 2030 떠나간다라고 하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하는 것도 없고 부동산은 치솟고 그렇다고 그거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두드려 맞을 때 맞더라도 개혁다운 개혁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혁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민주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젊은 층들은 미래의 본인들에게 민주당이 개혁을 하는구나. 결국 지금의 개혁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의 개혁이라는 걸 젊은 층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없는데 늘 하는 짓은 뒷돈 처먹고 똑같이. 안 그래요? 당대표 선거 개입해갖고 찍어 누르고 국힘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응? 안 그렇습니까? 밖에서 볼 때 젊은 애들 보세요. 우리야 5.18, 6.29 어떤 4.19 뭐 이런 역사적 민중 항쟁에 대해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은 사람이면 사람의 탈을 쓰면 국힘당이 못 들어간다. 이런 이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찍지만 지금의 애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야. 지금의 2000년생들이 27입니다. 2000년 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걔네들은 민주주의예요. 김대중 정부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태어날 때 김대중 정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의 휴대폰은 전 세계 1등이었고 월드컵도 잘하고 일본에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의 20대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 샤프 우리나라 거는 뚝뚝 부러지는데 일본의 판탈 샴푸는 일본의 학용품은 너무 좋고 비싸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선호사상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은 어땠는데요? 일본을 그냥 밑으로 봐요. 왜? 2000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2000년에 태어난 지금의 20대들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민주주의였어. 저희가 태어났을 때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의 5.18 박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것들이 먹혔죠. 지금 어때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김대중 정부에 태어나서 모명 정부를 거치면서 그냥 민주주의에서 자라고 세계 1등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부심에 차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응? 근데 어느 날 국힘당과 민주당이 늘 싸워. 근데 얘네들은 맨날 민주당이 항상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국회에 다수당인 걸 봤어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맨날 국회에서 검찰개혁한다 뭐한다 정광석과 같이 통과시키면 뭔가 딱 해놔야 되는데 언제부터 검찰개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2030 최고위원을 안 넣어줘서 2030이 떨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꼰대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개혁을 해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지금을 위한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검찰개혁도 지금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다 정의로운 사회, 보다 공정한 사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거 없이 누구나 죄를 지으면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이런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검찰개혁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를 위해서 하는 개혁이 있어요? 이게 답인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 개혁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개혁에 주저하니까 미래 세대가 민주당을 등을 돌리는 겁니다. 과거를 위한 개혁은 없어요. 개혁에 주저하니까 민주당에서 2030이 본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청년 최고위원 갖고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때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청년 최고위원 민주당에 듣고 싶으면 그냥 당대표 되는 사람이 공약으로 이번에 내가 당대표 되면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 하겠다. 그냥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최고위원 자리에 한 명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이거 당규를 고치고 당원 당규 손대갖고 전당대회 나와갖고 개소리를 듣고 제2의 박지원 사태 만들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를? 제대로 정신 막힌 무슨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을 해?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마디 해드릴까요? 선출직 최고위원 돈 누가 될 건데? 최고위원 도전하는데 8천만 원 들어. 있는 새끼들 최고위원밖에 더 돼? 양심들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평범한 청년이 민주당 전당대회 나오는데 최고위원 도전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명직으로 해갖고 돈 안 들고 정말로 민주당에 들어와갖고 3천인지 5천인지 8천인지 뭐 청년이라 그래갖고 깎아주고 뭐 이런 꼼수를 쓰겠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최고위원 도전한 당대표는 1억인가? 8천인가? 최고위원이 3천인가? 뭐 이래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이번 달 알바해갖고 등록금 내고 지금 방세 내기도 힘든 애들한테 지금 최고위원 도전한다는 새끼들은 이거는 전문 청년 나이만 어린 그냥 꼰대 여의도 정치인들이에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왜 선출직으로 최고위원을 줘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당대표 되는 사람 누구가 되든지 족발이 되든지 김민석이 되든지 정청래가 되든지 지명직 주세요. 왜 애들한테 부담감을 줍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선호투표제 이거는 1인 1표를 왜 무력화시키는 거냐? 과거에 여러분들 잘 한번 복귀해 보세요. 박찬대가 여러분들 정청래에게 어떻게 깨졌죠? 그 당시에 막 저는 박찬대와 정청래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붙을 때도 좀 의아했어요. 처음 보는 이 정부 들어서 제가 민주당에서 한 번도 못 봤던 광경을 많이 봅니다. 전 의원들이 모여서 국회 소통관에서 박찬대 지지 선언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전에 봤어요? 다 의원들 전당대회 하면요 조용히
물밑에서 누구 돕고 그랬지 국회 소통관에서 박찬대 지지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뒤에 의원들이랑 붙어갖고 그런 거 내가 처음 봤어요.